네, 오늘은 실제 가슴과 관련된, 즉 흉통, 가슴 두근거림, 부정맥 이런 증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여러 차례 검사를 하지만 다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과 면담을 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실제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것을 보아도 이제 본인은 증상이 있고 상당히 불편하신데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는 다 정상이라고 해서 상당히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하고요. 실제로 가슴 흉통과 관련된 증상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가슴 통증이죠.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하나는 부정맥과 관련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벌렁거리고 불안하고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기본적으로 다 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혈압도 측정을 하시게 되고 심장 초음파, 심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거죠. 이런 검사들을 하시게 되고요. 운동 부하 검사라고 실제 운동할 때만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 부하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관에 따라서는 이제 경동맥, 심장 혈관을 대변할 수 있는 이 경동맥의 초음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흉통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심장 CT 또는 MRI까지도 검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혈관조영술을 하시게 되는데, 손목에서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양쪽 사타구니 혈관을 써서 혈관조영술 검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심장 기능이라든지 심장 혈관의 협착 여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도 이상은 없고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외래에서도 실제 증상은 있지만 검사에서는 그 특이 소견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가슴 흉통과 관련돼서는 이제 주요 장기들이 가슴 쪽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발병률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주변에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체 인구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유병률 자체가 이렇게 높은 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번 발병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중증도, 예를 들어서 이제 사망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중증도가 높은 병들이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관련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심장이나 폐 이런 것과 관련된 기능 평가는 반드시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병원에서 하시게 되는 검사들은 이 심장과 또는 폐와 관련된 중증도와 관련돼 있는 검사들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큰 병, 예를 들어서 큰 위험이 닥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느끼는 증상 자체는 이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해하시고 크게 호소되는 것이 "해결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심장과 관련돼서 중증도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면 가장 흔한 원인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하나하나 이제 의논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근육통이 좀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앞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한 흉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미세혈관성 협심증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보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가장 흔하게는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육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장 앞에는 이제 갈비뼈가 여러 가지 있고요. 갈비뼈 사이마다 여러 가지 이제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갈비 사이 근육이라고 하고, 또 갈비뼈들이 붙게 되는 연골들이 앞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평소 쓰지 않았던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앞가슴이나 근육 이런 데 좀 문제가 갔다, 인대가 늘어났다거나 했을 때는 이제 이것이 통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심장 근육의
염증이 생긴 심근협심증과 오해에서 통증이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뭐 백신을 맞고 심근염, 심낭염이 생긴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백신과 무관하게 우리가 흔히 이제 감기라든지 또는 설사 이런 바이러스성 염증이 생긴 이후에 이 염증 소견이 심장의 염증을 일으킴으로써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심낭염이나 심근염 요런 것들도 역시 흉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원인들을 쭉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마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가슴 통증이 있는데 소화제나 위장약 또는 소염제 이런 것들을 처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심장에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검사에서 원인이 딱 밝혀지지 않더라도 약을 한 2-3일 정도 복용하면서 특히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소염제를 드시면서 가지고 있던 증상이 좀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유병률, 병의 유병률이 흔한 것에 따라서 처방을 하고 증상 조절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세혈관성 협심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 생소한 개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굵은 혈관, 심장에 있는 이 굵은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장 혈관이 이렇게 굵게 나가는 것에서 가지를 치는 이렇게 작은 미세혈관들이 또 있습니다. 주변으로. 요런 미세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협심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는 이런 미세혈관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굵은 혈관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혈관 조영술이나 CT를 했을 때 이런 미세혈관이 막힌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정상 소견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처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증상 조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관 확장제라든지 또는 맥박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가슴 통증이나 흉통을 좀 조절하는 것들을 보는 것도 일반적인 치료 또는 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혈관성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폐경 이후의 여성 또는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는 분들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검사상에서 심장과 관련된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증상이 조절이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두근거림 증상, 부정맥과 관련된 증상들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가슴이 좀 두근두근거리고 답답하고 벌렁거리고 좀 초조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침이 좀 마른 기침이 난다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동반된 증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가슴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십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전도에서 잡히는 진단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기수축처럼 한 번씩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가슴이 후끈 떨어지고 맥이 건너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맥이 좀 불규칙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응급실로 오셔서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는 맥이 상당히 빨리 두근두근두근하고 이렇게 100m 달리기 하듯이 맥이 빨리 뛰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빈맥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심방세동이라고 이렇게 맥이 좀 불규칙하게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뛰고 미세하게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느낌, 답답한 느낌, 조금 운동을 하면 숨찬 느낌 이런 식으로 좀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운이 좋고 진단이 빨리 되셔서 심전도로 진단이 된 분들인데 이게 증상은 있지만 아무리 심전도를 찍어도 정상으로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24시간짜리 홀터라고 하죠. 우리가 병원에서 홀터라고 하는 기계를 보통 24시간 정도 착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흔한 거고요. 최근에는 72시간 붙이는 분도 있고
이제 손목시계나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 정도 요새는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증상이 있지만 진단이 도저히 안 돼서 일주일까지 붙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안 되고 정상이라고 하시면 상당히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 경우 해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의 중증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병 자체는 어느 정도 감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흔한 질병들을 찾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조기 수축이 이제 그나마 제일 흔한 질병이고요. 요런 흔한 부정맥 조기 수축 같은 경우에는 흔하기는 하지만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부정맥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언가 부정맥이 위험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는 순간의 심전도를 정확하게 잡지 못해서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면밀히 상의를 해 보시고 진단이 안 된 것 같다 의심이 되면 이렇게 이제 피부 밑에, 심장 피부 밑에 루프 레코더라고 심전도입니다. 이게 심전도를 넣어 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엑스레이에서만 보이고요. 요게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요 피부 밑에만 살짝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배터리 소질된 때까지만 넣고 있고, 본인의 증상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의 심전도를 잡는 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본다면 심장과 관련 증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슴 통증, 그다음에 흉통이라고 하죠. 이제 두근거림, 부정맥, 요 두 가지가 있을 것인데, 원인의 가능성으로만 본다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갈비뼈 사이의 근육통, 요런 것들이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뭐 심근염이라든지 또는 폐렴, 폐와 관련된 염증,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시게 되는 대부분의 검사는 이런 중증도와 관련된 검사들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발생을 하였을 경우에 사망이나 입원을 초래할 정도의 위험한 병들을 반드시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증도와 관련된 검사들을 병원에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병원 검사 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들으셨다라 그러면 1차적으로는 안심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증상 자체가 계속 있다면 증상 조절을 위해서 그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이제 흔한 원인들, 교과서에 나와 있을 법한 흔한 원인들부터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나 근육통 등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고요. 거기서도 아무 원인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심리적인 원인, 이런 불안 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단기간 안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용하면서 증상이 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중심은 이겁니다. 증상이 있지만 검사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병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본인이 느끼게 되는 이제 증상 자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병의 중증도와 그다음에 병의 빈도, 증상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고 이제 중증도에 대한 감별은 반드시 하시되, 이제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한 조절을 흔한 원인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가면서 상의하시면서 약물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